중요한 내용은 한운불우예요. 한운불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가로이 떠도는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의미래요. 한운불우. 한가로이 떠도는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한다. 예로부터 비는 은혜를 의미했대요. 은혜. 비는 생명체를 살리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가 내려줘야 그죠.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생명을 가진 그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이 구름이 해야 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비를 내리는 것이죠. 비를 내리는 것. 근데 한가로이 떠도는 구름은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이죠. 한가로이 떠도는 구름의 의미가 좀 이따 나와요. 어떤 구름을 얘기하는 건지. 구름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해야 할 거를 안 하는 거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내버려두고 돌보지 않는 거. 밀운불우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 뭐냐면 구름은 끼어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죠. 구름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 이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거냐면 어떤 일의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빙정이 물방울을 흡인해서 달라붙게 하는 역할만 해주면 비가 내리게 되어 있다. 그럼 뭐냐면 구름들이 그 구름 안에 빙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물방울을 흡인해가지고 달라붙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만 이 무게가 생겨서 비로 내리게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한가로이 떠돈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 구름의 모습이 한운불의 의미인 것 같아요. 비와 눈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구름의 층이 있는데 하층운, 중층운, 상층운이 있는데 그 하층운에는 물방울들이 있고 중층운에는 물방울과 빙정이 있고 상층운에는 빙정이 있는데 이 빙정이 물을 그 각 층만에 있는 물들을 끌어당김을 해야 뭉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빗방울들이 구름 알갱이가 100개 정도 모여야 비를 내릴 수 있는 무게가 생긴대요. 그래서 무거워지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게 얹혀서 내려오면 눈이 되는 거고 녹아져서 내려오면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오늘 제목이 빙정 같은 사람이 되어야 성공한다. 이건 이제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애터미 보면은 아까 밀운부루에서 일을 할 조건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 애터미의 모든 그 상황들을 보면 뭐 보상 플랜이건 제품이건 뭐건 우리 사업하기 정말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ABR 코스도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가 그 프로그램대로만 적극적으로 파트너분들 미션 수행을 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면 그 안에서 오토 소비자들이 만들어지는 시스템. 이것도 어찌 보면 그냥 모든 것들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여러분들이 실천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준 프로그램이잖아요. 다 되어 있는데 일이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것들 나머지는 이제 우리의 몫인 거죠. 우리의 몫. 우리의 몫을 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조건이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 안에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빙정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는 내 주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야 된다. 흡인력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사운을 대로 실천하면 된다라고 박사님이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사운대로 실천하면 흡인력이 생기게 된다. 우리 사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우리 항상 외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대로 실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근데 참 어렵죠. 첫 번째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 우리 다 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함부로 짓밟고 이용해 먹어도 좋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 양심을 소중히 여기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영혼에는 양심이 들어있고 양심은 미세한 소리로 사악한 행위를 못하도록 막는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매번 들었죠? 애기 철학, 접수 철학 여기서도 많이 들었었고, 두 번째 생각을 경영한다라는 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는 비전 창출이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인데, 비전 창출은 비전이 흐리멍텅한 개인이나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어떤 비전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그려놓고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합리적인 의사결정. 의사결정의 기본 요건 중에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윤리성이라고 했는데, 황금률 우리 많이 들어봤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기소불욕 물시어인. 어렵죠?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래요. 뭐 다 비슷한 얘기죠?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라는 뜻이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을 경영하는 것에는 이 비전 창출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두 가지 같이 있다라는 거.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선다. 설정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라는 신념이래요. 신념은 자기 암시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데, 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하면 강한 신념이 형성이 된대요. 근데 불일치하게 되면 어때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는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저 밑에 박사님은 배꼽 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배꼽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이 너까지 게 무슨, 네가 무슨, 이런 생각들이 잠재의식인데, 그 내가 이 의식 속에서 하고 있는 생각과 그다음에 내 잠재의식에서의 그 생각이 일치하게 되면 그게 신념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암시를 많이 하죠. 자기 암시란 일정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말해주는 일이래요. 그래서 의식과 잠재의식을 일치시키는 그 작업이죠. 자기 암시.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넌 잘 되어지고 있어. 매일매일 점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 이런 얘기. 나는 할 수 있어. 난 해낼 수 있어. 넌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 우리 예전에 누가 박기덕 국장님이 그 원룸에다 방에다 항상 이렇게 문 앞에다 써놓고 그걸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읽고 나오셨다고 그때 잠깐 스토리 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암시죠. 자기 암시는 성공과 실패의 원천이 된다. 긍정적 자기 암시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 인생 시나리오 쓰는 게 자기 암시이고 그게 서약서래요. 어떤 스스로와 약속하는 거죠. 인생 시나리오 쓰는 거,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가 의식적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내 저 잠재 의식 속에서도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계속 암시를 주면 그게 어느 순간 일치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선다. 어떤 신념을 갖는다. 그다음에 네 번째, 겸손히 섬긴다. 우리 애터미 사업은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의 어원이 서번트.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래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대의 실수는 거만과 교만이다. 겸손한 것과 비굴한 건 좀 다르죠. 그리고 너무 과공비례가 뭐냐면 과공비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서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지나친 공손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례한 태도가 됨을 뜻하는 말. 겸손한 것과 좀 비굴한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거만한 사람조차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죠. 거만한 사람은 빈 깡통처럼 맨날 시끄럽다. 애터미는 겸손을 사원의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원 늘 외치잖아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 정리를 해보면 빙정처럼 일하면 애터미 성공할 수 있다. 구름이 해야 될 역할은 비를 내리는 건데 비가 내리려고 하면 그 각 구름층에 있는 물방울들을 모을 수 있는 흡입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걸 모으는 작업을 빙정이 한대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어떤 100개 이상이 모이게 되면
그게 이제 무게가 생겨서 중력에 의해서 비를 내리게 되는, 눈을 내리든 비를 내리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주변에 있는 내 파트너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흡인력을 갖고 있다면 애텀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흡인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애텀이 사원처럼 일하면 된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중심 그런 사업,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생각을 경영하는데 나의 그 강한 비전, 흐리멍텅한 거 말고 확고한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또 사람을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윤리성인데 이게 황금률에 비유한 거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 관계 형성이 참 잘 되어지겠죠. 이것만 잘해도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인문학에서 제가 지금 박사님의 인문학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그래도 몇 번 가졌잖아요. 거기서 계속 강조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찌 보면 이대로만 행할 수만 있다면 이 황금률 되게 자주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행할 수 있다면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할 수만 있다면, 그다음에 내가 하기 싫은 남한테 시키지 않을 수 있다면, 그다음에 입장 바꿔서 늘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믿음에 굳게 선다. 이것은 이제 신념, 내 의식과 잠재의식을 일치시킴으로써 이걸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는 내가 설정한 내 삶의 목표, 내가 써놓은 인생 시나리오가 달성될 수 있을 거라는 강한 신념을 갖는 거.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겸손히 섬겨야 된다. 이것만 잘하면 흡인력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고 결국 주변 사람들을 내 안으로, 내 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들어온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게, 그분들이 잠깐 떠났어도 다시 오고 싶은 그런 팀,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애터미 사업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한 빙정처럼 일하면 애텀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같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 모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구름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날이네요 오늘은. 네. 오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아니었죠. 그냥 어찌 보면 한 가지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걸 듣고 여러분이 그래도 느끼신 게 있으시면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해보실까요? 열정. 네. 신관국장님. 네. 뒤에 누가 안녕하세요. 계시나요? 뒤에 갑자기. 뒤에 지상기 누구세요? 지상기 사장님. 아,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총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운 프로 뭐 한가로에 떠도는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빙정. 뭐 저를 돌아보는 단어였고요. 좀 더 빙정 같은 사람이 돼서 파트너들을 더 섬기면서 이 사업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간 사원에 입각해서 매일매일 한 번씩 더 저를 돌아보는 사업자가 되고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손하게 인사까지 이렇게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네, 조민경입니다. 네, 조민경 국장님. 제가 먼저 할 걸 신국장님이 제가 할 말 다 하셨거든요. 하는 구름, 정말 한가로에 떠도는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한다. 제가 그런 성격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애터미 때문에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정말 저도 빙정 같은 사람이 되어서 흡입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을 더 이렇게 모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고 싶고요.
저는 이 사원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 사원 또 사과도 또 매일같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원처럼 살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만 주변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은 물론 주변 사람들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느낀 게 거의 비슷한 한 가지 메시지였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도 괜찮아요. 자, 우리 또 어느 분이 해보실까요? 조민경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남정현 사장님. 네? 저요? 너무 예쁘게 갑자기 또 웃고 왜? 계셔. 너무 예쁘게 웃고 계셔가지고 아, 찜당하셨어요. 찜당하셨어요. 그러셨구나. 영광입니다. 예. 저도 오늘 저는 그 사자성어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딱 찝어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는 부르. 저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한가롭게 있는 것 같은 느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이렇게, 좀 처지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 그래서 또 바쁘기도 하고 다른 일들로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마음에 좀 찔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파트너도 있고 스폰서도 있고 이런데 그리고 또 이제 사업자들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있는데 제가 빙정 역할을 잘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더 열심히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제가 하는 속도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시켜도 이렇게 잘하세요, 다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만 더 해볼까요? 두 분만 제가 오늘 너무 짧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간이 남으니까 두 분만 해보겠습니다. 두 분만 더. 원주 강복자. 오! 어디 계셔? 어디 계시지? 강복자. 운전 중이시구나.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운전 중이라서 제가 오늘 교육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닿아서 오늘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그 사원이 맨 처음에는 참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원이라는 게 정말 우리 삶하고 그대로만 살아준다면은 진짜 삶에 다툼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기본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오늘 총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걸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좋은 사원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그렇게만 살면은 아마 애터미도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운전 중에 이렇게 급하게 손을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복자 팀장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날이에요. 강복자 팀장님이 스피치를 자발적으로 하시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름 얘기하기는.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애터미 사원이지만 어쨌든 사람이 모여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그냥 다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면 참 멋진 삶을 살 수 있겠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아요. 우리 강복자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한 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누가 거머쥐실래요? 자, 다들 박영숙이요. 박영숙 사장님 어디 계시지? 네네네. 다 오늘은 움직이면서 바쁘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어디 이렇게 가셔요? 세무서 네, 교회 신고하러요.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강의 들으면서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잘 죄송해요. 들려요. 네. 들으면서 구름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음, 때로는
구름도 있었고 햇빛도 있었지만은 구름처럼 이 애터미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다짐을 해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에 잘 보고 걸어가세요. 네, 잘 넘어지시면 안 돼요. 우리 박영 사장님이 이제 조금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사고를 당해서 좀 회복될 만하면 또 사고가 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깁스를 계속하고 다리에 깁스하고 팔에 깁스하면서 병원에서 전하고 그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을까 싶은데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누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건강이 먼저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피치. 네. 네. 자, 오늘 스피치 여기까지 듣고요. 여러분이 느끼신 거대로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천하는 게 문제죠. 실천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배워서 담아두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내 사업하는데 적용하려고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해서 바로바로 실천이 되어지지 않죠.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내가 늘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애터미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막 맞춰야 되고 내 생각은 이런데 아닐 수도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터미 사업이 예전에 그냥 저를 보면 예전에 제가 그냥 살던 그 생각의 크기 저는 사실 좀 개인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 잘 살면 됐지라는 생각만 하고 살았고 그런데 애터미에 와서 보니까 뭐 저 사람 생각도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라 하고 그래도 다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끌어안으라 하고 가슴이 찢어져야 뭐 그 사람들 다 안을 수 있는 뭐 가슴의 크기대로 뭐 성장한다 이런 말도 들리고 힘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거에 딱 이게 갇혀서 살다가 그걸 뭔가 벗어나는 것들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 생각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실천해야 되는 거 이게 참 어려운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회장님이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되게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 사람 보내기 진짜 아깝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삶을 살다 간다면 잘 살다 가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필요한 것들인가? 그래서 우리한테 자꾸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좋은 사람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지? 정나리 본부장님이 됐나? 성공의 8단계지 0단계가 좋은 사람 되기 그 얘기 했었잖아요. 좋은 사람이 이렇게 단어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좋은 사람 되는 게. 그 과정 중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했던 부분이 깎여가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들을 내가 하기도 해야 되고 숨기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좀 더 멋있는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배우면서 하나씩 조금씩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